요새 회사들 가면은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는 빌딩은 층수 1층에서 누르면은 정해져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피션트하기는 한데 시스템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특히 처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번 엘리베이터를 가라고 해서 5번 엘리베이터 앞에 서긴 했는데 정말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18층을 가줄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개인이 쉽고 편리하게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갖다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성이 높다, 낮다를 결정을 해요.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ISO라고 하는 국제표준기구에서 워낙 이제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주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를 국제 공인으로 이만큼을 우리가 하면은 사용성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이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유용성이나 또는 안정성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전서부터 연구가 되었던 분야예요. 그래봤자 3, 40년이지만 그럼 왜 그랬었느냐?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 시스템이 나오고 HCI라고 하는 분야가 나왔을 때는 언제였냐면 아직 PC가 도입되기 전. 그래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하는 큰 컴퓨터를 굉장히 제한된 수단인 터미널이나 아니면 펀치카드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던 때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워낙 불편했기 때문에 사용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됐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경험의 속성이 됐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 그럼 사용성, 유저빌리티라고 하는 게 대명사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사용성을 잘 맞춘다고 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사용성을 못 맞추면 경쟁 대열에 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한다고 해가지고 메릿은 아니지만 이걸 못하면은 뭐 초반에 팽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조금은 아웃데이트된, 조금은 구식이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특히 이 디지털 헬스에서는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디지털 헬스도 결국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갖다 구하고 뭐 건강을 증진을 시키는데 왜 유독 디지털 헬스에서 사용성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나마 사용성이 좁아야지 용법과 용량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약 있잖아요. 알약을 갖다가 처방했었을 때 그거를 안 먹는 사람이, 제대로 먹는 사람 빼고 안 먹거나 뛰거나 하는 사람이 35%가 넘어요. 그 간단하게 약통에서 약 꺼내가지고 먹는 것도 35%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디지털 치료는 이 실제로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포인트였고, 디지털 헬스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일 거예요. 대부분. 아니면은 뭐 환자는 아니더라도 건강에 대한 컨선이 되게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행동적이거나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시는 분들이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용성이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사용성 주면 괜찮은데 그런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행동적인 측면에서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 그게 환자의 정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사용성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FDA는 아예 그 약의 인허가 과정에 디지털 치료제의 인허가 과정 속에 사용성과 관련된 팩터들을 9개 중에서 자그마치 5개나 사용성과 관련된 팩터들을 갖다 넣어놨어요. 그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국 FDA나 한국 FDA나 이런 정부 당국이 보는 시각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환자야. 그리고 사용 환경이 있는데 그 사용 환경은 이 환자의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이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컴플라이언스가 높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까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의료진이나 병원장을 만나거나 병원의 관계자들을 만나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사용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올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알려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맨날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들을 때마다 사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사용성은 사용 오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FDA가 차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의도한 대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나 과실이나 착오 때문에 제대로 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클리니컬 리스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용성과 관련돼서 미국 식약청이나 한국 식약청이나 유럽 식약청이나 다 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디지털 헬스에서 꼭 지켜야 될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쉽고 편리하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면 되게 간단한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쉽게 편리하게 만든다는 거야? 라고 가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성을 높이는 거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고 편리하다는 거는 그냥 큰 목표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구체적인 요건들이 만족되어야지 쉽고 편리해진다. 그냥 내가 쉽고 편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고 편리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ISO 같은 데에서 쉽고 편리한 시스템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크게 분류하면은 요 가운데 선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기본적인 차들. 이거는 꼭 만족시켜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효율성, 또 하나는 정확성. 사실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효율성, 정확성 요 차원이 아니라 요 밑에는 얘네들이에요. 가장 리프에 있는 것.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과 정확성이 있고, 부가적인 차원은 의미성, 유연성, 일관성이 있어요. 기본적인 차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부수적인 차원은 지키면 좋다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이 더 늘어날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도메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꼭 있어야 하는 거, 오른쪽은 있으면 좋은 거고요.